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성시대 10월호에 또 우리 월명동 예수님 이 멋있는 동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예수님 영인체 사진을 직접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커버 스토리, 심층 취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 사건, 그 진실을 파헤치다. 정명석 목사는 무죄, 사건에 대한 진실과 왜곡, K 교수의 거대한 음모와 조작, 기획 고소 실체 드러나다. 네,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절대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언제가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이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왜곡된 사실이 진실처럼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커버 스토리, 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K 교수, 방송에 나오는 그 K 교수의 음모와 조작, 기획 고소가 실제로 사실 다 드러났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시대 이 10월호에 그 15장, 30페이지에 걸쳐서 이 진실을 이렇게 보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연성전 월명동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게 나오고 있고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네. 우린 다윗이잖아요. 네. 작은 다윗이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겠죠. 선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 사건. K 교수. 그 K 교수는 계속해서 가짜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 씨라는 그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지는 지난 4월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 그는 누구인가? 불편한 진실과 편견, 그 실체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으로 기획 고소를 주도한 K 교수의 추악한 실체를 파헤치고 온갖 음해와 모략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리고 왜곡으로 얼룩진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층 취재를 통해 지면에 게재한 바 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이트를 임시 폐쇄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한 공격과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들, 그리고 JMS 전 교인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인신 공격까지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개은의 명예는 물론 본지의 이미지까지 손상을 입기도 했다. 거두절미하고 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뿐 종교를 바라보는 평양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그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최근 정명석 목사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하 JMS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진실, 그리고 JMS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략과 음해에 대해 본지의 시각에서 지적하는 것도 이 또한 언론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편집자의 말이었습니다. 월명동에 오직 주 하나님이라는 정명석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명석 목사, 오직 주 하나님 사상으로 처음엔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창대하게 펼치다. 그의 진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 기독교 복음 선교회 창립자 정명석 목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최고의 스승으로 섬기며 지난 46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온 그는 그의 신실한 삶은 그를 오랜 세월 가까이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입증된다. 오직 주 하나님 사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운 그의 삶은 20만 선교회 회원 교인들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정명석 목사, 1978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펼쳐왔다.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의 증거자로서 지난 46년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시대의 복음을 전파해왔다. 정 목사가 그동안 행한 일들을 보면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대했으며 다른 기독교 목사들은 교세가 1만 명만 되어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권위를 안 세우고 격이 없이 교인들을 만나주고 어울려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해왔다. 또한 불쌍한 자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대하며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행해왔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 70여 개국 국가의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시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창대하게 펼쳐왔다. 그런 그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명석 목사 사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되어 현재 2년여에 걸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속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해줄 다수의 유력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서 그동안 거짓과 거대한 음모로 가려져 있던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정 목사는 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과 편견에 맞서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해왔다. 2인자의 배신과 선교회를 등진 전 교인들의 음모로 누명을 쓰게 된 정 목사. 다행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며 정 목사의 진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 목사 사건에 대해 심층 취재와 함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이런 일본, 대만, 또 다양한 이렇게 나라의 사람들이 월명동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월명동 자연성전에 있는 실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휴거 기념관입니다. 정 목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20년의 수도 생활을 통해 깊은 기도와 성경을 2000번 넘게 읽으면서 비유로 인봉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풀어냈다. 그는 수도 생활을 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영인체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성경 속에 성경의 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성경 읽기에 매진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78년 6월 서울로 올라와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면서 점차 교세를 확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가 이처럼 생명의 부흥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기성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했다면 성경을 과학과 상식, 이치에 맞게 전해주었고 실천하는 삶과 진리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이 전도되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이를 시기한 기성 기독교계에서 말씀을 다르게 전한다면서 이단시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고 1년에 세계 각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찾는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월명동에 건축했으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 기독교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그 선교회 안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선교회 안에 그 이인자라는 그 지씨라는 그 사람의 그 배신, 그러니까 정명석 목사님이 죄가 있다 이러면서 성적인 프레임을 씌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대 부동산 등의 재정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인자 지씨는 2023년 3월 12일 그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정명석 목사가 죄가 있다라면서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죠. 선교회 전 교단 이인자 지씨의 배신은 정 목사는 물론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지난 2018년 2월 정명석 목사가 출소한 이후에도 지씨는 이인자로서 여전히 인사권 등을 휘두르면서 힌두교회는 물론
선교회를 쥐락펴락했다. 그러던 중에 재정 비리 등이 터져 나오면서 정명석 목사가 지씨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씨는 선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측근들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제명 처리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와중에 수십억대 부동산 등 재정 비리가 터져 나오자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정 목사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10일 흰돌교회 단상에서 정 목사에게 죄가 있다고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씌우며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에 앞서 지씨는 선교회 핵심 교리를 왜곡해 자신을 중심으로 수정하여 본인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다. 흰돌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강의 참고 자료에 따르면 역사론, 선교회 교리 마지막 강론, 그 뒤에 공식적으로는 교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복짓된 하와나 기대의 섭리를 삽입해 강의했다고 한다. 강의 참고 자료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면 이 시대에는 하와가 못한 일을 할 자, 하나님이 예정하여 기른 상대체 복직된 시대 하와가 있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네,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이런 사람이 또 있고 또 한 명의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이 있죠. 바로 K 교수입니다. 네, 이 자는 각종 언론에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챙기고 이런 짓들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자입니다. 공익을 빌미로 포장된 K 교수의 추악한 실체, 변호사 비용도 다 자기가 되겠다 하면서 이 고소를 기획한 사람입니다. 기획 고소가 맞다고 본인도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썼어요. 자기가. 지씨가 선교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내부 조력자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반 JMS 활동가 K 교수는 30년 넘게 끊임없이 성 관련 거짓 사건을 일으켜 정 목사를 괴롭혔다. 그는 이번 정 목사 사건 배후에 치밀하게 기획 고소를 주도한 인물로 추정되어 왔는데 예기치 않게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제보에 따르면 전 교인 이 씨가 8월 16일 또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MBC와 조모 PD,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 이를 통해 정 목사에 대해 기획 고소를 사주한 K 교수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정 목사 사건은 더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씨는 MBC 조모 PD가 나는 신이다 2에서 자신을 JMS의 이중 간첩으로 거론하겠다며 반론권을 행사하라고 연락해오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MBC와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과거에 고소인과 K 교수 등 당사자들 간에 나눈 카카오톡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특히 두 번째 내용 증명에는 그동안 배후 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K 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 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K 교수는 이 씨에게 카톡으로 MC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들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연이어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된다.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카톡 증거 자료가 폭로되면서 궁지에 몰린 K 교수는 9월 5일 반 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본인 스스로 기획 고소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드디어 거짓의 베일이 드러나고 진실의 문이 열린 셈이다. 이게 카톡 보낸 그 증거 사진입니다. 먼저 JMS 측이 얘기하는 기획 고소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네, 기획 고소 맞습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 비용 제가 다 지불하였으며 2022년의 기자회견과 고소장 접수일을 정명석의 생일이라는 316으로 정한 것도 다 제가 기획한 것입니다. 저의 향후 계획 중에 하나는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반 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기획 고소 맞다고 인정한 그 K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정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고 반 JMS 활동가 K 교수와 내부 조력자들이 기획 고소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 역시 편집 조작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소리 전문가들의 분석한 결과 50군데 이상 짜집기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녹음 파일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제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당시 녹음 파일의 원본을 들은 사람은 MC, 조땡땡 목사, K 교수, 이씨,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MC는 그 고소인 그 여자죠. 이들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녹음 파일의 원본이 나올 것이고 원본과 대조하면 이 모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K 교수는 그 항소심 그 2심 재판부에 충격적인 협박 그 통보서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았던 그 재판부는 정말 그자의 실체를 알고도 남았을 텐데도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K 교수는 지난 8월 12일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 고법
형사 제3부 정명석 목사 사건 담당 재판부에 통고서를 보내 재판의 진행 상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조롱과 협박을 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고서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고유 권한을 침범하며 재판부를 농락하고 모독하는 수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정 목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사를 허가해준 녹음 파일에 관련해 당신들은 이것이 바로 그 K 교수가 그 법관들한테 보낸 통고서예요. 당신들은 판단력이 부족한 무능한 사람들, 당신들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파탄난 인간들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며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K 교수는 통고서에서 당신들이 정명석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당신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판단의 자유를 누리는 동안 나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바다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논의는 한 마리 백상아리가 되어 종횡무진 마음껏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물어뜯을 결심을 했다고 밝히며 재판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까지도 하고 있다. 이자의 이런 협박을 받고 그 재판부가 정말 똑바로 이 사항을 인식했다면 이런 자가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공익을 위한 자인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좀 아쉽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부의 그 판결이었습니다. 금전 노린 기획 고소였다는 거죠. 결국 외국 국적의 MC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카톡의 내용이 다 증거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씨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외국 국적의 고소인 MC가 금전을 노린 기획 고소를 한 정황도 나와 있다. 이 씨가 카톡으로 MC에게 상담을 해준 내용을 보면 이 MC가 그 고소인 여자죠. 2021년 9월 26일 녹음 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를 묻고 있다. 또 이 씨에게 조땡땡 목사에게도 녹음 파일을 보내는 게 어떨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녹음 파일을 청취한 후 조 목사와 이 씨가 녹음 파일에 대해 의논한 결과 정명석 목사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성경 강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로는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더 받아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그 정황을 밝히고 있다. 이후 MC는 정 목사를 고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유일한 물증으로 성폭행 현장을 담았다는 녹음 파일로 제출했고 그 녹음 파일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정 목사는 지난 9월 6일 결심 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M도 다 잘 풀어졌지만 사랑만큼은 못 풀어졌다. 이걸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M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M이나 F나 아프지 않았으면 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었다. 아파서 만났다. 평소
우울증, 불안증으로 부모님도 제게 부탁했다. 그들의 부탁은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정목사의 마지막 진술을 보더라도 그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거짓 고소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녹음 파일은 2022년 JTBC 뉴스, 2023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일부 반영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원심에서 정명석 목사 재판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MC가 의도적으로 녹음한 정황도 나와 있다. 이 씨에게 카톡으로 담아서 녹음하겠다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는 이뿐 아니라 MC와 K 교수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JMS와의 소송을 했으며 결국 JMS와의 소송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이 카톡 내용을 보시면 M양이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소송한 다음에 민사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돈을 정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 씨한테 물어보는 그런 카톡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러 MC 그 고소한 그 여자 MC가 의도적으로 정명석 목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녹음한 정황이 담긴 카톡 증거 자료예요. 예,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 녹음한 거를 이 씨한테 보내면서 예, 녹음했다고 하니까 네,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잘하셨네요. 이러면서 그 M양은 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또 네,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네, 이 카톡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정말 거짓 기획 고소가 정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녹음한 그 증거 자료, 그 녹음 파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성경 강의, 그 강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주지도 않고 거의 30년형을 내렸잖아요. 근데 2심 판사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소리 전문가 거기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K 교수 이 사람은 막 공분을 하면서 그 재판부한테 이런 협박 편지 메시지를 막 보낸 거였거든요. 이에 이들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JMS 정명석과의 소송을 통해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본 자들인데 다시 또 나는 신이다 2를 제작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내용 증명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나는 신이다 2 제작에 대해 법적 경고를 예고했다. 예, 그 조PD가 나는 신이다의 그 조PD가 이 씨에게 이제 그 처음에
예, 여기 나오죠. JMS 이중 간첩으로 너를 내보내겠다 하니까 이 씨가 이제 이 카톡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는 MC에게 아이폰을 없애라고 지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MC가 나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MC가 핸드폰을 바꾼 후 자신에게 한국 핸드폰 번호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도와준 것이 전부라는 것. 한편 고소인 MC는 지난 2023년 4월 증인신문 때 2021년 9월 17일 홍콩에 돌아간 당시 이 씨의 지시로 휴대폰을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의 내용 증명에 의하면 2021년 11월까지도 이 씨가 기획 고소 공모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눈 정황이 있어 그가 MC에게 독단적으로 휴대폰 폐기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MC가 증거 능력 입증에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 기기를 폐기했다는 것은 녹음 파일을 편집 조작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소인 MC가 선교회를 탈퇴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이유는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더 사귀고 싶어서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여기에 이 씨가 보낸 두 번째 내용 증명을 통해 K 교수의 실체까지 드러나면서 정 목사가 이들의 기획 고소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시대의 영웅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 교수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교의 교인들은 악을 선으로 뒤바꾸려 한 K 교수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이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 여기도 그 MC 고소인 여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선교를 탈퇴하려 했다는 그 카톡 증거 내용이거든요. JMS 하겠다는 것도 여기 틀렸고 이상에서 나온 것보다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아직 JMS에 있었을 때 만난 남자예요. 기성 장로교 파인데 JMS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여간에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탈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는 그 문란한 그 이성 교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25년 전에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와서 결혼도 여기서 남편을 만나서 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 3년 정도 이제 자신을 만들고 또 먼저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더 알고 또 깨닫고 나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더 먼저 하고 또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안 하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있게 아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3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성은 조금 그 이후에 때가 됐을 때 나이도 27살이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 개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결혼을 할 때 뭐 너 결혼해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결혼할 때가 돼서 준비가 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교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느 한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하는 거는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남편 만났고 뭐 애들도 아들 둘 낳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아들이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대부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도 착실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몇몇 사람들은 또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예. 사실 이제 남녀가 만나서 살다 보면 예, 어렵고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예, 그런 거 서로 이해하고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이성교제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뭐 이혼율이 50%가 넘는 세상인데 뭐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몇 명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잘 살고 있고 뭐 저도 살아보니까 지금 점점 한 20년 넘게 지금 살았는데 처음보다 점점 맞춰가면서 살아가지니까 더 좋고 잘 만났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면 되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거를 이성 만나고 싶어 나갔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만나고 싶으면 여기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결혼 허락받고 하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벌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고소인 측 제출한 녹음 파일, 이게 이분이 굉장히 소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배명진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국내 소리 규명 연구소 배교수 팀은 핀인데 8월 22일 항소심 6차 공판서 4차례 감정 결과 홍콩 국적 고소인 MC가 제출한 녹음 파일 제3자 목소리에 수십 군데 조작 흔적이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우스 클릭한 소리도 추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틀어놓고 컴퓨터에서 재녹음할 때 같이 녹음된 듯 97분 녹음 파일 편집 조작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USA 포렌식 연구소도 허위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다 밝혔거든요. 이거 50군데 이상 조작됐다고. 예.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국내외 다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녹음 파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심에서는
정 목사 변호인 측에 녹음 파일 감정을 위한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반 JMS 활동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가 정 목사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복사를 해줬다는 뜻인가 봐요, 등사가. 이에 따라 녹음 파일을 감정한 소리규명 연구소장 배명진 교수가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월 22일 속행된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고소인 MC가 제출한 97분 녹음 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 조작됐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며 진행된 6차 공판에서 오후에 정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는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으며 녹음 파일에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같은 공간에서 녹음 시 동일 주파수여야만 하는데 대화를 하는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음을 마칠 때는 예시된 작동이 아니므로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그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날 법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것이 분명히 편집, 조작된 파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법정에서 배 교수는 1회차에서 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편집 또는 조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했다며 이는 녹음 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 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한 번, 음성 녹음 파일이 끝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4번 들렸다고 증언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배 교수는 97분 녹음 파일은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서 임의로 편집된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그것을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녹음 기기로 다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의 목소리나 마우스 클릭음 등은 녹음 파일 과정에서 실수로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판부는 배 교수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석에 대기 중이던 검찰 측 증인 대검찰청 소속 B씨에게 배 교수의
녹음 파일 분석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증인 B씨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배교수 팀은 소리 분석 전문가들이 음성 분석을 했고 증인 B씨는 주파수 분석만으로 녹음 파일을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것인데 검찰 측 증인은 배교수 팀이 진행한 음성 분석 방식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소리 규명 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가에도 의뢰해 제3의 남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